내가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을 잡아줄 텐데, 자, 일단 소학하고 대학이라는 문제들을 한번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자. 대학이 왜 대학이냐라는 부분인데, 대학이 대학에서의 일종의 간단하게 하면 교재지, 교재. 배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보는데, 과거의 태학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유니버시티나 컬리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동양에서의 태자는 훨씬 그거보다는 심오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수학 대학을 하게 되면 연령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내용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잖아, 보통. 우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은 주로 나이로 보통 평가를 하잖아. 8세에서 시작하는 수학. 그다음에 대학은 뭐 15세, 16, 17, 18 이렇게 보는데 16세에서 17세를 보통 기준으로 잡는데 15세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 늦으면 18세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그럼 수학하고 대학하고가 뭐가 달랐느냐라는 게 참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학 통 일용 삼을지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들을 배운다. 그러니까 사물, 일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물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통상 토양 철학 용어로 본다면 주로 형이 하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 거기서 배웠던 것들. 주로 뭘 배웠냐 하면은 8세가 되면 천자와 제후 이하로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학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천자나 제후의 자제는 안 들어가는 거지. 따로 가리키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물 뿌리고 청소하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그 다음에 활쏘기, 수레몰기, 글자, 산수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대목에서 특별히 내가 관심을 크게 가졌던 부분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기, 그 다음에 반응하고 대답하기, 그 다음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 이게 엄청난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애들 때 물 뿌리고 청소하기부터 가리키고 무엇보다 반응하고 대답하기. 우리는 지금 이런 나이가 돼도 반응하고 대답하기를 제대로 못 하잖아.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도 못해. 언제 나가고 언제 물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면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야 되는지를 몰라. 지금도. 이미 이 안에 소학대 이런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틀들, 내가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그 안에서 반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간다는 것들이 예절이라는 게 들었다는 게 되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 특히나 소학만 배우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일용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조차 안 돼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예절이 안 돼 있다고 할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용적인 삶을 사는 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기능적인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들을 배웠다는 것들이 나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음악, 예절, 활쏘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라는 개념들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천자에 원자가 들어가고 중자, 공, 경, 대부, 원사의 적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권력층들이고 보다 좀 똑똑한 애들이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똑똑해서 그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의 자제들이니까 기본적인 소양들은 가정 환경상에서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는 나중에 국가의 중추가 될 애들을 일단 태학에 넣는 기본 자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서도 또 준수한 애들이 있으면 이들을 또 뽑아서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태학 안에서는 뭘 배웠냐면 주로 가리키는 게 국리, 정심, 수기, 치인, 그다음에 법칙인 도 이런 것들을 가리켰단 말이야. 대학에 올라가면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야. 주로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배우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과학이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공계적인 사이언스들을 보통 보잖아. 과학이라는 건 옛날에 하나하나의 분과로서의 과목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소학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진행되는 사물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추우면 어떻게 되고 더우면 어떻게 되고 뭐 사람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인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법칙들이야. 이걸 배우는 거지 소학에서는. 자, 너네 봄 되면 나중에 여름 되니까 여름 준비 좀 하고 뭐 옷도 어떻게 하고 음식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가을 되면
추수해야 되고 뭐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내가 화를 내고 사람을 치면 저쪽에서도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인과성들에 대한 걸 배우는 거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과 사물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야, 이 안에서. 그 안에서도 법칙이 있어. 그래서 통상 로고스라고 하는 법칙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 안에서 틀림없이. 그냥 우리는 일용삼을 지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여전히. 그 안에서도 사물들 속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원리조차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 관계 어려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그렇게 남에 의지하게 되고 하는 불안 같은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원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냥 일반적인 반응들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뭘 배우느냐? 사물의 움직이는 보편 법칙의 그 상위에 있는 법칙. 왜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느냐? 왜 내가 화를 내면 저쪽도 화가 나느냐? 뭘 부시면 깨지느냐? 모든 보편 법칙이 왜 만들어졌느냐는 근본적인 원리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것들을 탐구하는 거야. 원리 가운데서의 최고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지. 통합적인 철학이야. 자, 그러면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게 이치야, 이치. 살아가는 리라고 하는 이치야, 리. 그 다음에 이러한 리를 이해만 해도 살아가는데 정말 문제 없고 사실은 엄청난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러한 리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게 바로 상위의 원리라는 거지. 이 원리를 쫓아가면 통합적인 유교 텍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치인 리라는 것을 찾아가는 길들이 수양인데, 근데 이것들을 쭉 찾아오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최고의 원리 중의 원리인 가장 높은 원리가 있다는 거지. 그게 태극이라는 거지. 태극. 태극은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우주의 창조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태극이야. 그래서 태극을 중심으로 음양오행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주로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원리, 우주의 원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물들의 움직이는 보편 원리를 넘어서는 그 근원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개입되냐 하면 바로 옳고 그름이 개입돼. 수학에서 배운 이런 모든 기능들과 모든 원리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선악의 문제가 들어가지.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이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사실은 형이하학적인 개념이야. 분과학에서의 과학이라는 분과학에서의 발전이야. 계속 일어나지.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발전은 분과학에서의 발전인데, 그러면 이 과학들을 어떻게 써야지 맞느냐라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이것들이 바로 대학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일들이야. 그래서 왜 대학이 중요하냐면 대학은 형이사학적이며 종합적인 철학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학과에서의 철학은 분과 학문이라고 보는 거지. 그냥 개별적으로 또나 철학 자체를 그냥 배우는 거야. 칸트가 얘기한 그의 원리, 그의 사상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고 데카르트의 원리를 배우는 거야.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그 원리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도 이제는 형이하학적인 학문으로 내려와 버린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학에서는 국리래, 국리. 이 국리라는 게 달 궁자잖아. 그 혈자 있잖아. 그 동굴 혈자.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 국리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국리하냐면 태극까지 국리하는 거야.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 진행되는 분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편 법칙들을 정리하고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내에서 물리학에서 어떤 법칙, 사회과학의 경제학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 현상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보편 법칙이야. 그냥 형이하학적인 법칙일 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보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들을 몽땅 다 끄집어내서 이 분과학문을 몽땅 통합하는 거야. 통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옳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지. 나쁘게 쓸 것인가는 일단 철학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우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능력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옳게 쓰느냐라는 문제들을
다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논리상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러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며 그것들을 어떻게 그런 최고의 단계까지를 만드느냐가 유교의 핵심적인 과제야. 그 과제를 뭐를 가지고 하냐 하면 바로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한다는 확신은 어떻게 오냐 하면 거기 맹자에 이런 얘기 나오지. 인간에게는 어떤 어린애가 운물에 가서 빠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가서 걔를 빠지지 못하게 구한다. 이건 어떤 마음이냐? 측은지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불이한 걸 보면 화가 나지. 화가 안 나면 존재 자체가 상해 있는 거니까 맛이 간 거니까 정상적이라면 불이한 것을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어. 뭐 부패가 일어나면 분노가 치민다 이런 것도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본능적으로 들어와 있는 마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오지 시민이, 측은지 시민이, 십이지 시민이 하는 것들 다 나타나잖아. 그래서 4단 7정 뭐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그 성리학에서 나오잖아.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왜 측은지심이 생기고 왜 수오지심이 생기고 왜 십이지심이 생기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왜 반응하느냐? 유교에서는 마음속 깊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본성이 인의 예지 신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본성은 이미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다 타고났어. 누구에게나. 이거는 불변이야. 이거는 양심의 법칙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상위의 인간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보는 거야. 그 본성적으로 인간 안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인의 예지 신이야. 이 신은 특별히 더 왜 중요하냐면 인의 예지를 지탱하는 성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람마다 태어나는 형질들이 달라. 다시 말하면 기질이 달라. 그 기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라는 것과 질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기나 질이 탁한 사람이 있고 또 질박한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이 기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라는 것은 어떤 이치를 알아듣는 지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 지, 암. 이게 탁하면 봐도 몰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지가 안 통하는 거니까. 기질이 다르게 태어나. 그러나 뭐는 있다? 인의 예지신의 본성은 가지고 태어나 누구나. 이 기질이 다르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알아듣는 것이 달라지며 행하는 것이 달라져. 그러니까 알문 이것이 잘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지 때문에 그렇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최고는 뭐겠어? 기질이 아주 탁하지 않고 청해야 하고 행함이 되게 순수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들을 나는 좀 우둔하게 태어났다. 나는 총명한데 행함이 없다. 뭐 다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수기를 통해서 나를 계속 수양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변형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기본적인 공부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본성적인 인의 예지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면 인간으로서는 완성, 성인의 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의 기본적인 부분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시스템이 딱 이해가 되는 거지. 왜? 경물치지는 뭐라 그랬어? 사물에 모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다 그 원리를 알아서 경물 통해서 치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마음을 바르게 성의 있게 갖는 작업을 하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심이 돼야 돼. 안정적인 상태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돼야 되며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드디어 제가를 하는데 이 제가는 과거에는 제국들에서는 영지 전체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 모두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가라는 개념. 그러면 제가 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야. 이 나라 국자는 아까 그랬 천자의 영토가 아닌 하나하나의 제국들이잖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천하는 안정적이 된다 이 소리. 평천하라는 것들이 패권을 잡아서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먹겠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젠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평천하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야. 그래서 왜 인의 예지신이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느냐 하면 그거가 제대로 구현되면 그런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 성인들이 바로 구현하는 세계는 최고인 대동의 세계가 되는 거야. 그것이 구현했던 시기가 바로 요순 임금이야.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철학적인 수준이 일반 분과 학문에서의 철학은 계속 펼쳐나가나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의 원리 속의 근본 원리와 인간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길은 전혀 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냐면 과학은 나름대로의 소학적인 분과 학문에 똑똑하게 태어난 애들, 기가 똑똑하게 태어난 애들은 많아. 그런 애들은 계속 공부를 해서 이 원리들을 알아내는 거야. 수능에서 만점 받고 하버드 가고 노벨상 받고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과 수많은 업적들을 내. 그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형이 화학적인 얘기들인 거야. 근데 이걸 인간에 대한 원리를 알고 이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과학은 기가 막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계속 발전해. 그건 점점 과학이 또 너무나 빠르게 어떤 면에서 너무 빨라서 탈인 상태로 지금 과학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나 과학이 그렇게 가는 동안에 대학에서의 근본적인 원리의 철학들은 거꾸로 뒤로 밀리는 것. 그게 바로 인류의 위기, 우리의 위기, 다가올 더 큰 위기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주의 창조는 이 전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는 불변이 돼야 돼. 이 근본 원리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본성으로 움직이고 인간이 만드는 세계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 틀이 구현되는 속에서 만들어줘야지 세상은 굴러간다고. 만약에 양심 불변으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움직이지 않잖아. 발전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인의 예지 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골머리를 쓰고 만들고 체계를 딱 만들어야 해.